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지난 시간 한국에서 오랫동안 주식이라고 생각해온 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인에게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쌀을 얻기 위해 정말 오랫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은 한국인만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한국인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남부에서 먹는 쌀과는 다른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좋아합니다. 자포니카는 자포니카라는 의미가 담고 있듯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좋아하는 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항 직후 가장 많이 수출되던 상품 중에 하나였고 식민지기를 거치며 대량 생산에 적합하면서도 일본인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두쇠 이야기인 자린고비 이야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수집된 곳은 충청북도 음성군으로서 한국에서는 가장 내륙에 위치한 고을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충청북도 음성에 사는 조륵은 1년에 딱 한 번 굴비 한 마리를 사는데 다름 아닌 부친 제사상에 올려놓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 뒤 굴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나 손자가 굴비로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그만 쳐다봐라, 많이 짜다 라고 했답니다. 또 2번 이상 쳐다보면 너무 짜다며 물 먹어라 라고 호통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가된 에피소드에는 그 조륵의 큰아들이 굴비를 2번 쳐다보자 작은 아들이 형이 2번 쳐다봤어요 라고 하니까 자린고비가 놔둬라, 오늘 형 생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독한 조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굴비가 밥과 함께 먹으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굴비는 5월경 알을 벤 조기를 잡아 소금으로 절인 뒤 보릿독에 넣어 기름을 빼 올리고 바싹 말린 것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말리면 이야기에서처럼 오랫동안 천장에 매달아 놓고 눈으로 반찬 삼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보관기간이 길어집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를 마른 굴비, 보리굴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보리굴비 전문점이 인기가 있으니 먹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과 다음 2회에 걸쳐 굴비의 재료가 되는 조기를 다룹니다. 이번 주에는 조선 후기 이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 주변에서 이루어진 조기 소비 문화와 조기 어업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굴비 사진을 볼까요? 어떠신가요? 맛있어 보이는가요?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드나요?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신 굴비는 조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참조기보다 큰 부새라고 하는 생선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흔히 말하는 조기는 참조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참조기, 즉 진짜 조기 외에도 다양한 조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사진에서 보신 굴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조기는 물고기는 부새입니다. 조기 중에서도 가장 큰 것입니다. 옛 문헌에는 참조기보다 훨씬 큰 민어도 조기와 마찬가지로 석수와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반어입니다. 반어는 비늘에 점이 있는 다소 큰 조기입니다. 여기에 보그치 혹은 백조기라 부르는 조기도 있습니다. 백조기는 하얀색이고 아가미에 큰 점이 있습니다. 반면 등쪽이 회색을 띤 검은색 조기를 흑조기라고 부릅니다. 주로 한반도 남쪽에 서식합니다. 조기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 것은 황석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침조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침조기는 서아프리카에서 잡힌 조기의 일종인데요. 추석이나 설 명절 근방이 되면 부산항으로 수입되어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조기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여러 조기들을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조기마다 성향이나 잡히는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또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다루려는 대상은 여러 조기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격이 다른 조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조기, 참조기입니다. 조기는 사료에서는 한자로 석수어 또는 석어라고 씁니다. 조선 태조 때부터 왕실에서 첫 수확을 한 물건을 신에게 바치는 제의인 천신의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15세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의 각종 지리서에도 각 지역의 토산물이나 공납물로 등장합니다. 18세기 여지도서에서도 진상품으로 조기나 굴비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33년에 간행된 향약 집성방에는 위를 열고 그러니까 기를 보완하는 데 좋으며 소화도 잘 되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를 보강해 준다는 의미로 조기를 한자어로 도울 조자 기운 기자를 써서 조기라고 쓰기도 합니다. 300년 뒤인 고금 성림에는 조기를 사람의 기를 돕는 물고기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조기의 약효에 대한 믿음이 조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굳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름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 말린 조기를 먹으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선물을 서로 적게 주고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선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증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미야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일상적인 선물은 상대와의 관계를 시작하거나 선물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면 일상적인 선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물을 하는 특별한 날 중에는 생일이나 기념일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날이 바로 설, 추석 명절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직무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선물까지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는 매우 엄격한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명절에 하는 농축산물 선물입니다. 일반적인 규정보다 4배가 많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업자를 돕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명절에 농축산물을 많이 선물해온 한국인의 관행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선물을 고르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할지,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지는 않을지, 수많은 농축산물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지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선물 행위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기는 가장 대표적인 명절 선물 중 하나입니다. 조기를 쉽게 선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조기가 한국인이면 누구나 생각하기 쉬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인 중에서 분명 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 사이에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조기를 좋아한다라는 일정한 공감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기를 선물하면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요즘에 커피 쿠폰을 선물하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조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로 오고 가는 선물이었습니다.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 중에 대표적인 생선이었습니다. 1776년에 간행된 공선정례는 의정부 6조 선해청과 지방 주요 관청과 군부에서 왕실에 바친 진상품의 물종과 수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령, 삭선, 명일, 물선 등의 선물 명목으로 다양한 해산물이 등장합니다. 석수어, 황석수어, 그리고 석수어를 가공한 굴비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관찰사가 음력 3월에서 5월에 대전, 왕대비전, 중궁전, 세자궁 등에 바치는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조기는 왕실뿐 아니라 관료가 받는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16세기 유이춘의 미암일기를 보면 16세기 말 양반가는 녹봉 외에도 얼음, 반찬거리, 봉요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봉요 혹은 진상봉요는 각 지의 지방관이 왕실의 진상품과 함께 중앙의 각 아문과 경관에게 올린 특산품을 말합니다. 유이춘이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의정부 등의 중앙 아문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봉요를 살펴보면 주로 조기, 대구, 민어, 청어, 은어, 숭어, 문어, 전복, 미역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이춘은 이를 제수품, 혼례품, 대개는 일용상찬에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선물로 받은 물건은 대개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산물입니다. 봉요의 한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우리가 잘 아는 정조가 대학자였던 검교제약 오재순에게 생선, 과일, 곡식, 뗄나무 등을 선물한 내역이 22건 존재합니다. 이 중 조기가 많이 어획되는 시기인 음력 4월 17일에 석수어 3마리를 내린 문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해 4월에는 석수어 대신에 작은 민어 1마리나 밴댕이, 작은 숭어 1마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고위 관료에게 선물한 조기 3마리가 경제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자신이 받은 물건을 그 관료와 나누어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리고 그때 상징성을 가진 조기를 선물한다는 점이 중요할 겁니다. 조기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래된 선물, 조기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성포 굴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